당진시가 해수부에 당진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담수 수질 개선을 위한 2분기 대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진시가 2015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재난시 국가기반시설의 피해복구 대응력 점검을 위해 진행되는 충무훈련이 당진시청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평택 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행자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가하는 등 첨예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JIB 뉴스입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레저 산업 등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마리나 항만 사업도 그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10년 단위로 이 마리나 항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 연구를 수행하고 당진시 의회에 추진 상황을 보고했는데요. 공모 사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당진시가 오는 29일 해수부에 최종 제출을 앞두고 지난 21일 시의회 의원들에게 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마리나 항만 사업은 외목마을 해상에 요트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레저 및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진시에서 유치하게 될 경우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총 61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항만 사업입니다. 이날 의원들은 항만 추진 사업의 의도는 좋지만 공모 사업의 선정 시 시비와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200억 원을 민자와 민간 지원에서 확보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조업자들의 보상 충당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의 부족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2009년 마리나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0년부터 10년 단위로 마리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지자체 및 기업이 사업에 공모한 가운데 오는 7월에 공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한 2분기 대책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성문호 수질 개선 방안 수립과 연구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제2분기 담수호 수질 개선 대책협의회에서 성문호 수질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성문호 수질 개선 방안 수립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성문호와 지류 하천의 유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수질 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용역은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성문호 수자원 이용 현황 및 지류 하천 현황 등 유역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성문호 유역의 주요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특성을 분석한 뒤 성문호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금년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 4만 개 달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당진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상이 가능했던 것은 당진시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며 2014년도 상하반기 연속 전국 고용률 2위를 달성하고 통합 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한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수상과 더불어 민선 6기의 목표인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달성하고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에도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시 부분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맹봉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대해 항소했었는데요.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편명희 부의장은 2심 공판에서 검찰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맹붕제 당진시 의회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맹붕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보다 200만 원의 벌금을 감한 8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의원직 상실 금액인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맹붕제 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1일 3만 원씩 초과로 지급한 점과 운전원에게 액수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으며 인쇄물 800부를 교인들에게 배부한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맹붕제 의원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를 포기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한편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당진시 의회 편명희 부의장은 2심 공판에서 검찰은 편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일 시청이 피폭됐었습니다. 충무훈련 때문이었는데요. 이날 당진시를 비롯해 14개 기관단체들이 함께 참가해 국가 비상사태 시 재난대응 매뉴얼과 안전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충무훈련 현장. 당진시청에 무장한 테러범들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이에 경찰 기동대는 군부대와 함께 당진시청으로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테러범 소탕 작전을 실시합니다. 테러범들은 곧이어 체포되거나 사살됐고 일당 중 한 명은 추격전 끝에 출입구에 있던 기동대장의 제압으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이 설치한 폭발물로 건물 곳곳에 화재 및 붕괴가 있어 소방서는 화재 진압에 나섰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코를 막고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구조팀은 건물 내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 사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진행합니다. 이어 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시설 복구를 위한 관계기관들의 작업이 수행됐고 재난 상황 종료에 따라 민, 관, 군, 경이 함께한 2015 충무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저희가 그 비상사태 여건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 훈련을 통하여 저희가 실제 상황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의 피해 복구 대응력 점검을 위해 진행되는 충무훈련.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시 빠른 신고와 사고 대처를 위해 모두의 협조와 배려가 절실함을 일깨워 볼 수 있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신성대학교가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신성대의 역사는 지난 1995년 태촌 이병하 박사의 설립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날 20주년 개교 기념 행사를 비롯해 5년에 한 번씩 수여되는 태촌문화대상 시상식도 거행됐습니다. 지난 20일 신성대학교 태촌 아카데미홀에서 신성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 그리고 김병묵 총장과 이병하 이사장 외 5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3회 태촌 문화대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태촌 문화대상은 신성대학 설립자인 태촌 이병하 이사의 교육이념과 향토사랑 정신을 확산하려는 뜻에서 개교 10주년인 2005년에 제정해 5년마다 개교 기념일에 맞춰 학술, 예술, 문학, 교육, 체육, 지역사회 개발 부문 등에서 뛰어난 연구 및 창작 활동과 국가사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후에는 신성대에서 지식을 습득해 세계로 나가 꿈을 이루라는 뜻을 담은 교시탑 조형물 제막식도 거행됐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과거 당진 국민회관이자 도서관으로 이용됐던 시민회관 기억하시는지요? 작년에 당진 도서관이 이전하면서 이 장소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근 1년간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군민회관과 도서관으로 이용되었던 당진 지역 시민회관이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는 작년 당진 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민회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부시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시민회관의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지어진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이곳의 전기와 수도는 끊긴 지 오래며 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복도 쪽 성면 등의 안전상의 문제와 리모델링 비용상의 문제로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를 하겠다는 뒤늦은 미봉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충분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매립지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자부 관계자도 참가해 처음으로 행자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동완 국회의원과 당진시청이 공동으로 중분위 결정 및 행정처리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허승욱 부지사, 김동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안병윤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 토론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진시는 현안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고 이어 충남도는 중분위의 결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동완 국회의원은 연육교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언급하며 당진과 당진 평택항 간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함에 따라 높은 접근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가한 남북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일침했습니다. 이에 안병윤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은 중분위 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 소송에서 입증하면 될 것이라며 행자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일부 당진 시민들은 평택시장과 부시장이 행자부 출신인 점,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행자부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법적 공방과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이어서 놓치기 쉬운 당진의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 당진 소식통입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 13일 100세 건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과 자살 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보령시 소재 빛의 팰리스 리조트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친절교육은 민원인 응대 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키우고 각종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해 친절한 민원 응대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신평면 금천리에서 상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장마기 상추 간이 비가림 설치 시범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마기 상추 간이 비가림 설치 시범 사업은 장마 기간 중 노지 상추가 수인성 병해와 생리 장애로 인한 상품성 하락을 막기 위해
간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0곳의 상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등을 통해 불모지나 다름없던 당진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온 문예전당이 이달 31일이면 개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05년 건립된 문예전당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을 비롯해 소공연장과 전시관, 야외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춘 당진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입니다. 충남도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6년 체전준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체전준비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내에서 15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체전은 선수는 물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킨다는 비전을 정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미래형 작물 재배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공장 연구와 관련해 300제곱미터 규모의 자연광 병용식물공장 시험 연구동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식물공장은 광, 온도, 양액 등 재배 환경을 최적화하기 용이해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고 극지방과 도시 또는 사막과 같은 극한 조건에서도 식물 재배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충남도가 환경위기 극복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도내 연간 전기 소비량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민자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와 검토 보고서 개선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봄철 관광객들이 관광지 약수터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지정 약수터 58곳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 46개 항목과 여신이하균을 집중 검사합니다. 서산시가 운영하는 관광 여행 상품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가 운영 중인 5개 여행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이 3,0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 유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296명에 비해 139%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햇볕이 풍부한 여름의 문턱인 소만이 어제 시작된 뒤로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밤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소만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무렵에 부는 바람은 몹시 차고 쌀쌀하니까요. 저녁에 덥다고 문 활짝 열어놓고 주무시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진 최저 13도, 최고 24도 예상됩니다. 계룡 공주 최저 10도, 최고 28도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보령은 최저 12도에서 최고 24도 사이의 기온 분포 예측되고요. 아산 천안 최저 12도, 최고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머물면서 이른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모든 산과들이 푸르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이 무렵 우리 옛 조상들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곤 했습니다. 바쁘다고 일상 속에 보이는 예쁜 자연의 모습 눈으로만 담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자연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철 음식인 냉이국으로 다가오는 여름 이열치열의 정신으로 몸속 비타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신바람 나는 희망의 2015년. 당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당진 평택항 21필지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당진시가 허가를 내준 땅과 공장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지지가 있습니다. 당진 어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당연히 당진 땅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땅을 잃지 않도록 당진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진시의회와 함께합니다.